네, 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 이제 다시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목은 당뇨병은 20년 전부터 말하고 온다. 무슨 영화 제목 같죠? 그래서 당뇨병의 조기 신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형 당뇨병은 여기서 예외예요. 일형 당뇨병은 뭐 아시다시피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잘못 없이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그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일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한 1%에서 3% 정도 되고 나머지 97% 정도가 이제 이형 당뇨병인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왔을 때 갑자기 벼락같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만 그렇게 생각했지 이미 당뇨병의 조기 신호는 20년 전부터 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뇨병이 미리 보내는 신호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누차 많이 설명드리고 해서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이제 검진철이잖아요. 검진철에 좀 그 본인 이제 받아보시는 분 알겠지만 혈당이 있지 않습니까? 혈당이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지면 당뇨병 진단 기준이 아니더라도 당뇨병이 오고 있는 신호고요. 체질량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체질량 지수가 높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비만의 척도인데 외국은 서양 사람은 30 이상이면 비만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25 이상은 비만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 집단에서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체질량 지수가 낮아서 많은 사람을 비만으로 분류해서 필요 없는 공포와 또 돈과 노력이 들어간다 해서 뭐 바꾸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서양인보다 충분히 낮은 체질량 지수에서 당뇨가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릴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뭐 중성지방 나누기, HDL 콜레스테롤이 3.5 대 1이거나 또는 이따 소개시켜드릴 스파이스라는 간단한 식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보는 방법도 있고 지방간이 있거나 또 이상지혈증이 있거나 또는 허리가 두껍거나 하는 게 이제 당뇨병이 보내는 조기 신호죠. 그건 또 나중에 다른 동영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연구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것이 우리 현실에 주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의사들 보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When does type 2 diabetes start? 언제 이형 당뇨병이 시작하는가? 알고 봤더니 20년 전부터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EASD라고 해서 European Association for Study of Diabetes, 유럽 당뇨학회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좀 끝났구나. 그래서 2018년에 그 발표했던 건데요. 이게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제 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일본 사람들 데이터라서 더 의미가 있어요.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아이자와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아이자와에서 20년은 아니에요. 실제로 10년간 연구된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금년 10월 달에 논문은 그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재밌게도 보통 학회 발표 후에 논문을 치는데 이 사람 논문이 좀 빨리 나왔나 봐요. 그래서 원 논문은 이거 알려드린 이유는요. 이거 그냥 무료로 다 다운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Type 2 Diabetes When Does It Start라 하는 이제 제목으로 나와요. 이게 자물쇠가 풀려 있으면 이게 무료라는 뜻이거든요. Journal of Endocrine Society 라는 그 논문에 2018년 5월 달에 나왔어요. 요 위에 요거 따라 요거를 그냥 쳐보시면 요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관심 있으신 분 의사분들 또는 뭐 의사가 아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걸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좀 제가 요약하면서 저희 개인적인 경험과 이런 같이 좀 믹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자와라는 일본 그 현인가 봐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2005년부터 2016년 동안 한 11년 동안이죠. 당뇨병이 없는 27,392명 처음에 이제 요입당할 때 당뇨병이 없었던 사람을 추렸어요. 그래서 27,392명의 일본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10년 동안에 쭉 본 거예요. 그 평균 메디안 10년이라고 돼요. 10년 동안 쭉 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한번 본 건데 이 표 한번 보시면은 이쪽은 당뇨병 전 단계
프리다이아베티스라는 거고요. 그 당뇨병 전 단계 프로그레서, 당뇨병 전 단계로 이때 연구 당시에 들어왔을 때는 정상이었지만 나중에 10년 동안에 쭉 보니까 극기하는 당뇨병 전 단계가 된 사람. 그리고 이쪽은 10년 동안에 계속 정상 당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람 중에서 계속 정상으로 남은 사람이 11,000명 정도 되고요. 10년 사이에 처음엔 당뇨병 전 단계도 아니었지만 정상에서 당뇨병 전 단계로 진행한 사람이 4,781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초기에 이 연구에 딱 들어왔을 때 당시에 그 체질량 지수도 정상인은 21.8, 그다음에 이 나중에 10년 안에 당뇨병 전 단계가 될 사람이 20점으로 의미 있게 높았어요. 그다음에 FPG라는 거는 공복혈당을 말하는데 역시 90대 92로 이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에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 있네. All variable was significant different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 제외하고는 다 서로 좀 의미 있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도 5.5, 5.1 확실히 10년 안에 당뇨병 전 단계 될 사람들은 초기부터 체중, 그 다음에 공복혈당,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도 높고요. 중성지방 보면 확실히 좀 더 재밌게 드러나죠. 76, 84로 역시 중성지방이 높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의 하여튼 신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스파이스라는 건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인슐린 저항성의 척도인데 이게 이제 낮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많다는 건데 10년 내 끝까지 정상으로 남아있었던 사람은 처음에 빵년이라고 그러죠. 0, 1, 2, 3, 4, 10년까지 했을 때 초기에도 8.71였고 이거 8.15로 확실히 여러 면에서 10년 안에 당뇨병 전 단계가 될 사람들이 이런 지표가 나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돌려서 보면은 이 중에서 당뇨가 1,061명이 됐어요. 그 10년 사이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당뇨로 진행하지 않은 사람인데 여기에는 이제 숫자가 다른 이유는 여기에는 초기에 당뇨병 전 단계도 여기 속하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역시 그 체질량 지수가 24.8이에요. 당뇨로 진행하는 사람들 초기에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이 사람도 22.5죠. 그리고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은 동양인은 서양인은 30 정도 지나야지 당뇨병으로 가는 율이 높지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훨씬 낮은 그 체질량 지수에서도 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당뇨 비만 기준 25가 너무 낮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그게 여러 가지 연구 결과 합당한 겁니다. 일본인을 보더라도. 그다음에 근데 저는 이제 비만 치료 안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 음모론에 젖은 사람들은 이렇게 비만을 비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이유는 비만을 가지고 먹고 살려는 의사들의 음모라고 하는 맨날 음모론이라는 건 쉬운 거거든요. 음모론이라는 건 세상이 이해가 안 될 때 이해할 수 있게 믿을 만한 걸 주는 게 음모론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프레임에 갇혀서 모든 걸 다 음모론으로 보거든요. 그게 제일 쉽고 자기 나름대로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무슨 의사들이 번째 제약회사가 기준을 낮춰서 그걸 더 팔아먹으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음모론은 본인만 좀 알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다른 사람이 속으로 별로 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겠죠. 내지는 정말 따라할 수도 있고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혈당이 93이었고 혈당이 106으로 좀 높았고 중성지방도 초기에 85였고 이 중성지방이란 말은 사실 잘못된 얘기예요. 중성지방이란 뉴트럴 리피드라는 건데 물에 중성세제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트리글리세라이드도 중성지방이고 콜레스테롤도 중성지방이거든요. 둘 다 물에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TG를 중성지방이라 부르는 건 좀 틀린 말이라서 TG나 트리글리세라이드로 좀 부를게요. 그래서 TG가 121, 그 다음에 여기 85로 확실히 TG가 높았고 스파이스도 6.43하고 8.1로 굉장히 낮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초기부터 이렇다는 게 초기에 벌써 딱 보게 되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벌써 10년 동안 쌓였을 때. 자 보면은 그래서 정상인과 당뇨, 그 다음에 전 당뇨인의 10년간 혈당을 한번 볼게요. 왼쪽 패널은 당뇨 전 단계 사람하고 정상인을 한번 10년 동안에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은 10년이고 0은 진단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으로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건데 자, 당뇨가 10년 동안 당뇨 아닌 사람은 혈당이 90mg/dL 미만이에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당뇨병 전 단계가 되는 사람도 혈당은 이미 90을 넘어 있고 이것이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이렇게 쭉 0으로 즉 진단된 시기로 이렇게 가까울수록
이렇게 혈당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미세한 차이가 고쳐지지 않고 쭉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왼쪽은 이제 당뇨병 전 단계하고 정상이고, 오른쪽은 당뇨병과 정상 당뇨 전 단계 합쳐가지고 비교한 건데, 보시면 벌써 초기부터 다른 게, 정상과 당뇨 전 단계 사람들의 혈당은 95mg/dL 미만인데, 이미 당뇨가 되기 전에 당뇨인들은 10년 전부터 100mg이 넘어요. 이 뜻이 뭐냐면, 본인이 지금 건강검진하거나 어디서 했을 때 여기로 찍은 거 말고 정맥으로 정식으로 한 혈당이 100mg/dL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다른 지표가 다 정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후에 점점 높아지면서 당뇨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조기 신호죠. 그래서 보면은 10년 동안에 쭉 올라가요. 쫙 올라가다가 당뇨 진단받기 1년 전에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겁니다. 벌써 1년 전에 110 딱 되면서 갑자기 이제 혈당이 튀는 거죠. 그래서 그 당뇨 진단받으신 분들은 이미 옛날부터 슬슬 당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요새 건강검진 많이 하고 또 사비를 들여서 건강검진 많이 하는 분들이 당뇨가 돼서 저한테 오실 때, 꼼꼼한 분들은 막 5년, 10년치를 갖고 와요. 그럼 쭉 보면은 이런 패턴이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초기에도 좀 높았어요. 98, 102, 105, 107, 110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바로 당뇨를 진단받기 전년에는 이렇게 110으로 확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년 사이에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1년 놔두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110 넘는 분들은 지금 1년 안에 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희 환자분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병원에는 당뇨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과 고혈압하고 대사증후 환자도 많이 다니시는데, 혈당을 항상 찍어요. 보면은 이렇게 당뇨가 되기 전에 당화혈색소가 6.2%를 넘어버리거나 아니면 공복혈당 110을 넘으면은 걷잡을 수 없이 그때는 이제 당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혈당이 110mg/dL가 넘거나 당화혈색소가 6.2% 이상이 된다면은 당뇨가 바로 눈앞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정상인과 당뇨인 또는 당뇨병 전단계 이미 초기부터 차이가 나고, 그 초기의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급기야는 진단받기 전 1년 전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고, 우리가 외워둘 숫자는 물론 정확하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110mg/dL 정도 되게 되면은 당뇨가 1, 2년 안에 올 거라는 거예요. 불과 3, 4개월 안에 오기도 해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전, 그러니까 공복혈당 110 넘어가면 얼파 당뇨 진단받을 날이 1년 정도 남았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쭉 진행하는, 그러니까 계속 막아지는 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당뇨가 안 된다 하더라도 혈관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이 사람들이 큐빅 모델을 써서 했다고 그러는데, 보게 되면은 이게는 정상에서 당뇨병 전 단계로 되는 거 보게 되면은 확실히 시간에 따라서 확실히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상에서 당뇨병으로 가는 것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돼서 1년 전에는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진단받기 1, 2년 전에 꾸준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의 그런 진폭만 있고 되듯 하다가 이제 갑자기 못 참고 올라가는 게, 뭐가 못 참냐, 인슐린 저항성이 쭉 됐다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 주는 걸로 이제 10년 동안 버텨주는 거예요. 막 버티다가 그게 안 돼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인슐린을 못 분비하는 순간 갑자기 당을 못 이기고 당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2형 당뇨병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2형 당뇨병 오기 전에 수많은 경고를 하고 췌장이 무지막지하게 일을 하고 2배, 3배 일을 하다가 막판에 나 더 못 견디겠어 하고 혈당이 살짝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이 세월을 지나온 세월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니까 당뇨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라고, 또는 2, 3년 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주면서 겨우겨우 버티다가 못 버티고 올라가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동맥경화가 생겨요. 인슐린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에서 이미 어떤 연구에 하면 25%에서 벌써 눈에 망막증이 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물론 좀 제가 볼 땐 좀 과하게 잡은 것 같지만, 당뇨병 진단받자마자 합병증 검사를 했는데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긴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당뇨병의 합병증은 혈당이 올라가서 생기기도 하지만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된 이 상태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10이라는 거 1년 남았다는 거죠. 자, 시간에 따른 체질량 지수 변화 한번 볼까요? 일단 정상과 당뇨병 전 단계를 한번 보면은 정상인은 체질량 지수가 한 22 약간 넘었어요. 날씬하죠. 근데 10년 안에 당뇨병 전 단계가 되는 사람들은 10년 동안에 늘 정상이었던 사람에 비해서 체질량 지수가 22.7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고 세월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 같고 역시 정상인과 당뇨병을 볼 때 정상인은 항상 이렇게 이건 이제 초기에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포함한 건데 약간 체중이 높긴 하죠. 이쪽에 비해서. 근데 당뇨병 전 단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확실히 당뇨가 10년 안에 발병한 사람들은 이렇게 초기에 이미 초입에 체질량 지수가 24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높고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당뇨병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인 당뇨병은 이미 체질량 지수가 서구에서는 정상이라고 생각된 24에서 25 언저리에서 그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 비만을 체질량 지수 25로 정의한 우리나라 비만 학회와 비만 쪽 전문가들의 그 기준은 제가 봤을 땐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비만 치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어떻든 간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 이익과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말씀드리건데 한국인에서 비만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25 정도가 커트 포인트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체질량 지수 한국 25가 비만이라고 해서 내가 26이니까 걱정돼 그러는데 옆에서 그거는 의사들이 돈 벌어먹기 위한 수작이야 내지는 약을 팔기 위한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 무시하십시오. 그거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그 남의 말을 너무 많이 하고요. 비전문가가 함부로 남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려고 그러거나 주식 투자라거나 경제 어떤 투자를 하려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 비전문가 말을 듣고 투자하시겠어요? 그 큰 돈을? 근데 건강은 훨씬 더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강에 대한 것, 약을 먹는 것, 약을 끊는 것, 어떤 걸 먹지 않는 것,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의사로부터 듣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전혀 비전문가인 옆에 사람한테 듣고 그걸 결정하는 아주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자기 목숨을 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돈이 걸렸을 때 과연 남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함부로 하겠는가.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아스피린 저번에 제가 방송했는데 아스피린을 주변에서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의사 말 거짓말이라고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 일반인이 먹으라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위험한 거는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있는 환자가 아스피린 먹고 있는데 어디서 단편적이고 조각적인 얘기도 있고 아스피린은 야 효과 없대더라고 끊어라라고 그렇게 감히 남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그분이 친하고 먼 다른 조언, 인간적인 조언은 듣다 하더라도 의학적인 조언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의 말은 듣지 않으시는 게 본인 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는 25가 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파이스라는 건데 이 스파이스가 뭐냐면은요. 이게 그냥 계산할 수가 있어요. 스파이스는 인슐린 저항성 또는 인슐린 민감도를 계산하는 건데 600 곱하기 HDL 콜레스테롤의 0.185승 이거 계산기 있으면 되거든요. 나누기 중성지방의 0.2승 곱하기 체질량 지수 1.338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그 마크로나 아니면 이런 거 계산하는 또 식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구글 뒤져보시게 되면 스파이스 계산하는 그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인슐린 민감도가 높고요. 낮을수록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요. 즉 왜냐하면 보세요. 분자의 HDL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흔히 좋다고 하는 거. 분모에 중성지방이 있거든요. 나쁘다고 하는 거. 클수록 나쁜 숫자. 그다음에 BMI라는 체질량 지수도 클수록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스파이스라는 거는 분모의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졌다고 생각되는 지표가 있는 거고요. 분자의 인슐린 크면 클수록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됐다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스는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낮을수록 나쁘죠. 근데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은 정상인의 당뇨병 전 단계 비교하면은 벌써 이제 초입부터 당뇨병 전 단계는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떨어져요. 이렇게 8.5에서 두두두둑 떨어지고 그다음에 쭉 10년 동안 정상으로 남았던 사람은 역시 스파이스가 한 8.8 정도로 쭉 유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당뇨병 쪽을 보면 더 드라마틱하죠. 그걸 보게 되면 이쪽을 보게 되면 이제 정상인이죠. 10년 동안에
쭉쭉쭉쭉쭉쭉 계속 8.3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정상인하고 다른 이유는 이 정상인에는 여기는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돼서 시기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십시오. 얼마나 극적인지. 당뇨병이 10년 안에 생기는 사람들 이미 스파이스로 검사했을 때 아주 쉬운 시기거든요. 그냥 중성지방하고 HDL 콜레스테롤하고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만 있으면 되는 시기인데 이미 한 7.3? 7.3에서 쭉 시간이 되면서 떨어져요.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데 그걸 인슐린을 많이 내면서 극복을 하잖아요. 우리 췌장이. 그러다가 10년 안에 나 더 이상 못해. 이렇게 하는 순간 혈당이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리하면은 처음부터 좀 나빴고 그런 상태에서 교정이 않게 쭉 지나가다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체질량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을 계속 이렇게 억지로 유지하다가 인슐린이 계속 분비해 주다가 췌장이 나 더 이상 못해 하는 순간 혈당이 아까 1년 남겨놓고 112에서 팍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뇨병 전 단계 이런 게 10년 간다는데 왜 이제 20년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10년밖에 안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붙인 거예요. 정상에서 당뇨병 전 단계, 그 다음에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되는 시간 10년.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정상에서 당뇨병까지 가는 게 20년 걸린다고 이 사람들은 추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뭐 대충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상인이 당뇨병 전 단계 되는 거. 처음엔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당뇨병 전 단계 되는 거 10년 더하기 이 당뇨병 전 단계가 다시 당뇨되는 거 10년. 해서 20년 동안에 본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은 이미 내가 온다라는 거를 20년 전부터 알려주고 오는 거예요. 갑자기 도둑처럼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의 바른 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알아차려서 그러고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병이 온다 얘기를 해준데도 전혀 막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병원 환자분들도 경험상 보면은 온다 얘기해도 뭐 다른 일하고 이게 더 중요해. 뭐 이러다가 아주 코앞에 왔을 때 왜 마감 시간 다 돼가지고 글 쓰듯이 코앞에 왔을 때 그 중요성을 느끼지만 그때는 사실은 이미 잠비 그 가랑비 내린 거 이미 지나간 거 소나기 와버리는 거거든요. 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주 질풍노도와 같이 옵니다. 그 느낌이 꼭 뭐냐면 야 이렇게 빨리 왜냐면 이제 6.2가 쭉 되다가 당화혈색소가 다음에 한 이상에서 2개월 3개월 있다면 6.5가 넘어가 있는 경우 꽤 많아요. 근데 6.0 당화혈색소 위주로 할 때 6.0 미만은 해볼 만한 게 많아요.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시간을 좀 벌 수 있거나 또 완전히 당뇨병이 되는 걸 탈출을 하는데 제 경험에는 6.2에서 6.3 정도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초인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당뇨로 가는 길에 휩쓸려요. 급류에 휩쓸린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릴 때 어떤 말씀 드리냐면 그 당이 공복 혈당이 110 넘어가면 이거 급류에 휩쓸리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당화혈색소가 6.2% 넘어가도 이것도 급류에 휩쓸린 거 이미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면 당뇨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년이 걸린다. 그리고 이런 게 신호가 오면 1년 안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벼락같이 오지 않는다. 조기 신호에 주목하라. 이왕이면 혈당이 90mg/dL 미만이면 좋겠고 사실은 학문적으로 정상 혈당, 정상 공복 혈당 90mg/dL입니다. 이거는 췌장에서 밤 사이에 기본적인 인슐린만 분비해서 간에서 나오는 당을 컨트롤할 때 나오는 당 숫자가 90이에요. 90을 넘어가면 이미 저항성이 생긴 거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때문에 100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100이 넘어가거나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거나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이거나 간 수치가 35 이상이거나 이건 제 분류예요. 40, 45까지 정상인데 40, 45는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 연세대학교 옛날에 예방학교식 코호트에 하면은 25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람은 나중에 훨씬 위험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또 너무 낮게 잡아서 좀 모든 사람이 좀 힘들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절충점이 전 35거든요. 전 35 넘으면 경고해요. 지방간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트리글리서라이드 아까 제가 중성지방으로 부리지 말라고 했던 지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검사 여러분 국가검진에는 TG 나누기 HDL 콜레스테롤이 3.5대 1을 넘어가면은 이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는 HDL 없이도 트리글리서라이드가 150mg/dL 넘게 되면 이거는 당뇨가 온다는 사인이구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기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걸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20년 동안에 꾸준히 신호를 발해주면서 오고 있는 당뇨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해서 1년 만에 오는 것 같고 갑자기 오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보게 되면은 온다는 족적을 항상 남기고 신호를 주고 있어요, 당뇨병이.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은 우리로 그걸 보면 유도를 하듯이 고마운 것이 우리가 그걸 이용하게 되면 당뇨병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약을 쓰지 않고도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을까? 쉬운데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올바른 식습관. 이게 쉽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균형 식단. 어느 한쪽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는 거. 단백질도 과도하게 먹지도 않고, 당도 과도하게 먹지도 않고,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도 과도하게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과식 금지. 그 다음에 음주 절제하는 거. 칼로리 좀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조금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단순당질. 단순당질이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설탕,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또 빨리 흡수될 수 있는 당질을 많이 먹는 걸 단순당질이라 그래요. 확실한 그런 분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떡빵면 같은 것도 제가 볼 땐 단순당질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가끔 사람들이 탄수화물 헷갈릴 때 있는 게 자기는 탄수화물 절대 안 먹는다고 채소를 먹고 있어요. 채소도 탄수화물이더라고요. 녹말이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그 탄수화물하고 곡류를 헷갈리는 것 같아요. 곡류에 있는 그거는 탄수화물에 포함되어 있지만 곡류가 탄수화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저희 병원에 오시면서 제가 당뇨 걸렸는데 탄수화물 하나도 먹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보면은 쌀만 안 먹는 거지 밀가루하고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당근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감자 드시는 분이 많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포화지방은 역시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많아서는 좋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섬유질과 불포화지방, 적당한 단백질 이런 것과 좋고 여기에 대한 그 세세한 건 제가 나중에 한번 동영상을 좀 다시 촬영할 텐데 그때 섬유질 위주로 한번 해드릴게요. 섬유질과 그다음에 전곡류와 유산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먹는 거로만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너무 바쁘고 삶이 힘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먹는 걸로 해결하려고 건강도 먹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먹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먹는 걸로만은 해결이 안 돼. 우린 동물이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픈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근대화가 되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대신해주고 걷거나 운동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이고 평생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환자분한테 강조하는 게 음식 중요하다. 그러나 당만을 위해서는 음식이 훨씬 더 중요하나 평생 건강, 당뇨로만 죽을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파킨슨도 있고, 치매도 있고, 암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거에 있어서 운동을 하면 많이 막을 수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나중에 할까 안 할까 모르겠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인지 기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근육량과 근육 성능, 우리가 유산소만 하잖아요. 유산소가만 하면은, 이 코어 머슬이라고 하는 이 등 쪽에 있는 척추하고 이 그 힙 쪽에 있는 근육이 안 붙어요. 그리고 제대로 안 서요. 그냥 계속 걷기만 하면은 걷는 건 물론 좋아요. 그러나 유산소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곧 그 성공적인 노화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돼요. 늘리라는 건 젊은 사람도 좀 늘리면 좋고 유지하자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 늘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지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유산소는 걷는 거죠. 근력은 이제 웨이트 같은 거라든가 이제 그렇게 무게 운동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등장성인가 하여튼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유연성은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죠. 일단 밸런스는 한 발로 쓴다는 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찜볼이 올라가서 이렇게 버티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밸런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가 다 있어야지 이 모든 신호가 뇌로 들어가서 그 뇌의 그 신호를 활성화시켜주고 뇌의 네트워크를 유지시켜주면서 뇌가 늙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도 운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적게 생기고 마찬가지예요. 치매도 그렇고 그래서 기구를 쓰는 운동 자전거 타는 것도 좋고 골프는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한쪽 방향만 운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도 좋고 하여튼 기구를 쓰는 운동도 좋지만 등산도 좋지만 온몸을 다 쓰면서 온전히 다 쓰면서 하는 운동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평생 할 수 있고 또 하나 목표가 있는 운동이 좋아요.
내가 계속 하면 할수록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경지를 달성해 나가고 또 달성해 나가고 또 달성해 나가는, 즉 평생 자기의 일부가 돼서 자기 삶을 지탱해 주는 어느 하나의 그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바로 이제 운동인데, 제가 제일 권하는 건 태극권이에요. 저는 이제 태극권 한 지가 5년 차인데 진짜 몸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워낙에 이제 그 자세가 잘못되고 이제 일을 할 때 자세가 잘못돼서 허리도 좀, 이 등도 굽고 목도 굽고 항상 관절마디가 아프고 그랬는데, 태극권 지금 5년 차, 이제 4년 지난 거죠. 하면서 말도 못하게 많이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근력도 좋아지고, 척추가 바로 서고,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저를 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이게 태극권이에요. 태극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양가 태극권입니다. 진가는 무술로서의 태극권이라, 진가를 폄하하는 건 아니나, 진가는 정말 무술인데, 양가도 무술일 수 있지만 양가가 이제 굉장히 좀 부드럽다고 생각하지,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실제로 좀 안에 손뭉치 안에 막 그 쇠뭉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술이지만, 양가가 많이 양생의 방법으로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양가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가도 좋아요. 요가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태극권은 이 매트리스 안 깔고 해도 되고요. 요가는 매트리스가 필요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긴 해요. 그리고 좀 다르죠. 근데 요가도 성취감이 있고 경지가 새롭게 열리고 또 몸과 마음에 조화를 줄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다음에 요가도 성격이 맞으면 하세요. 저는 하다가 요가 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중간에 못했어요. 한 10년 전에. 한 3년인가 했고, 헬스도 좋아요. 헬스도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뭐 포인트 레스를 받거나 뭐 해가지고 목표를 정해두고 하면서 숫자로 된 목표를 가지고 난 유연성을 좀 기르겠다, 근력을 기르겠다, 는 밸런스를 잘 잡아보겠다 해서 온전한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구를 쓰는 운동도 있지만 헬스 중에서 제일 사실 힘든 건 자기 몸 갖고 하는 운동이 제일 힘들거든요. 자기 몸을 웨이트 삼아서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도 좋고 뭐 크로스오버가 아니라 뭐 이제 이렇게 인터벌 운동하는 거 있거든요. 이것도 또 괜찮아요. 저는 세 가지를 다 해봤어요. 태극권, 요가, 헬스를 다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20대 학생 때부터 태극권을 하고 싶었어요. 어디서 봤는지. 그땐 태극권도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쭉 어떤 태극권을 하고 싶다, 멋있다, 뭐 괜찮을 것 같다고 열망을 하다가 결국은 마음속에 열망을 하면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태극권 하는데,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는 걸 한번 해보세요. 뭐 이거 아니더라도 걷기도 괜찮고 산책도 괜찮은데 유산소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뭐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이것도 나중에 한번 동영상으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형 당뇨병은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 이형 당뇨병은 적어도 나한테 오기 전 20년 동안 간다는 경고를 주고 있고, 우리가 무심해서 모를 따름이지 그 경고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주게 되면은 당뇨병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혹시 본인 지금 당화혈색소 6.2% 이상 되거나 공복 혈당이 110mg/dL 이상으로 꾸준히 나오는 분이 있다면 급류에 휘말리기 전이니까 빨리 이렇게 운동하시고. 전 감사합니다. 다음엔 요것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